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박프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D&D 파마텍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나 지난 월요일날 마이너스 13%가 넘게 급락을 하면서 투심이 위축이 되는 과정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D&D 파마텍이 흘러내렸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이런 점들을 좀 여러분들과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D&D 파마텍이 실질적으로 지난 금요일날 무상 증자가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물량이 풀릴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다행스럽게 물량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거래일이죠. 월요일날 급락세가 형성이 되었어요. 특히나 그 과정에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은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정말 크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루 만에 마이너스 13%가 넘게 급락을 연출해 주었는데, 자, 그러면은 최근에 매수세를 보였었던 이 외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왜 이렇게 물량을 던졌을 것이냐, 여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느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역시나 이슈 뭐가 있는지 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D&D 파마텍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들이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자,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식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 D&D 파마텍이 악재가 될 만한 뉴스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진 않나요. 그죠? 악재가 될 만한 뉴스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 얘기 드리죠. 이슈냐, 아니면은 뉴스냐, 아니면은 시장이냐, 아니면은 세력이냐, 이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시장을 종목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하락시키고 있는데, 일단은 이 중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졌던 이러한 뉴스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왜 이렇게 외인들과 기관들은 매도를 보였냐 라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일단은 좀 두 가지 내용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조금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뭐가 있었습니까? 알테오젠 이슈가 있었죠. 그쵸? 지난주 금요일날 알테오젠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알테오젠이 일단은 상대적으로 어떠한 이슈가 나왔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에 독일 특허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를 했다라는 이러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급락세를 연출해 주었어요. 자, 그 과정에서 관련된 종목군들도 역시나 동시다발적으로 하락폭을 키웠었죠. 그 과정에서 D&D 파마텍은 다행스럽게 버티는 모습이 연출이 되길래, 아, 나쁘지 않았다, 그래도 여기에서 D&D 파마텍은 그래도 조금 강세가 보여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추가적으로 급락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난 월요일날 시장은 어땠습니까?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 쪽에 강세가 많이 펼쳐지는 모습이 형성이 되었는데, 결론과론적으로는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아쉬운 부분들은 그 과정에서 비만 치료제 섹터의 종목군들은 마이너스권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승해 준 종목군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역시나 하락을 면치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필요하게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 과정을 좀 체크를 해봤더니 어떠한 뉴스가 있었냐면 이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D&D 파마텍, 알테오젠을 매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바이오 경계령이 본격화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알테오젠이 뭡니까? 바로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알테오젠이 지난 월요일날 뭐가 결과가 나왔습니까? 뭐가 결과로 나왔죠? 주총에서 코스피 이전이 결정이 됐어요. 그쵸? 그러면서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이 가시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그 관심도가 알테오젠, 즉 제약바이오에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 알테오젠의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누가? 에코프로가 그 반사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코프로가 어떻게 됐어요? 무려 장중 한때 최고 22%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는 올해 들어서 지난 10월달 이후에 어때요? 종가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포지션이에요. 장중 20%대까지 움직이긴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다 윗꼬리를 계속 만들어줬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월요일날 장중 20%가 넘게 올라갔었고 종가 기준으로도 20%를 버텨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관심도가 이쪽으로 차기 대장주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슈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상승 포지션을 키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2차 전지의 긍정적인 전망을 증권사에서 내리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반사이익으로 인해서 알테오젠을 필두로 한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하나같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좀 전에도 뉴스를 통해서 얘기를 드렸지만은 바이오 경계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좀 평가를 해볼 수도 있었다는 거죠. 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D&D 파마텍을 필두로 해서 뭐 올릭스, 알테오젠, 뭐 G2G 바이오, ABL 바이오, 펩티론 등등 매도 대상에 편입이 되었다라는 게 상당히 아쉬웠어요. 물론 이제 그 빈자리를 에코 그룹주들이 상승 포지션을 만들어내긴 했지만은 일단은 이게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라는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사실 너무나 월요일날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위축이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오히려 수급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기관들의 매도세랑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피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번째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봤더니 이제 또 어떠한 뉴스가 있었냐면은 이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D&D 파마텍 지분을 매각하는 일동제약 무상증자로 처분 주식이 늘었다. 사실 처분 예정 금액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5만 주에서 무려 21만 주를 매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혀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상대적인 부담감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 D&D 파마텍 지분을 처분한 일동제약은 무상증자로 인해 처분할 수 있는 주식수가 늘었다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이미 11월달에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바로 D&D 파마텍이 뭐가 나왔습니까? 10월 29일날 무상증자를 실시를 했고 1주당 3주를 배정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5만 주에서 또 곱하기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만 주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만 주를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불안감으로 다가온 거죠. 금액적으로는 동일한데 주식수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현재 시점에서 지금 당장 매각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5만 주는 11월에 다 처분을 했고 12월 5일날 15만 주를 신규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처분 예정일은 2월 6일까지라는 거예요. 아직 2개월이 더 남았어요. 물론 남은 지분을 다 처분한다라고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뉴스가 하필이면 오늘 나오는 바람에 하락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죠. 자, 분명히 악재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뭐 좀 전에 얘기를 드렸듯이 뭐 바이오주들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매각에 대한 악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전히 D&D 파마텍 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관심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영상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긍정적으로 봐요. 자,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메세라 인수전 이슈에 D&D 파마텍 비만 치료제 모멘텀 재부각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뭐 악재성 이슈로 인해서 빠졌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만들어줄 수 있는 포지션 연출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최근에 강하게 매각세가 형성이 되었던 소위 말하는 어떤 이슈들 기관들의 매도 이슈들 저는 충분히 회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회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D&D 파마텍의 시총은 3조가 넘어요. 그쵸?
그리고 코스닥 기준 16위에요. 여전히 대형주 수급이에요. 여기에다가 중요한 건 뭐냐? 상장 주식수가 4,300만 주예요. 4,300만 주. 그 말은 뭐냐?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뉴스에서도 뭐가 나왔습니까? 지분 매각한다고 했죠. 그 지분 매각이 21만 주예요. 21만 주. 21만 주인데 현재 시점에서 자, 유통 주식이 4,300만 주입니다. 1%도 안 돼요. 1%도. 유통 주식의 1%도 안 된다고요. 0.5%밖에 되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21만 주니까.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들이 없다. 그냥 상대적으로 알테오젠이 소위 말해서 제약주들의 투심을 위축시켰는데 거기에다가 알테오젠이 오늘 좀 버텨냈어야 됐는데 못 버티고 눌리니까 결국에는 수급이 위축됐고 그 과정에서 에코프로가 이렇게 관심을 받으니까 그냥 상대적으로 오늘 소외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돼요. 거기에다가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나 여기에도 있던 것처럼 외인들의 비중은 10% 정도로 나쁘지 않아요. 여전히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토대로 봤었을 때도 뭐 재무 건전성이나 밸류에이션을 봤었을 때도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요. 아쉬운 부분들. 하지만 현재의 적자 구조 하에서도 높은 시총 순위를 유지하는 것은 시장이 미래 현금 흐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대잖아요. 이거는 제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나온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나 추가적으로 최근에 M&A 이슈와 더불어서 이제 동양 메세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텐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제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치료제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수급이 기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비만 치료제 쪽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변동성이 형성이 되었던 부분들을 우리는 과거에도 이미 알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토대로 한번 다시 이슈화가 되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내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가 뭐를 해요? 컨퍼런스 발표 기업 선정이 있는데 10개 중에 5개가 어딜 가냐? JP모건 헬스케어를 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누구예요? D&D 파마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서 한 번 더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가 된다라면은 이로 인한 호재성 이슈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요즘에는 이 기술 이전의 금액 자체가 예전에는 몇 천억 단위였다면 요즘엔 어때요? 조 단위로 확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기업도 언제 어느 순간 한 방에 날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또 어떤 부분들도 있었습니까? 지적 재산권 확보가 순항 중에 있다고 했죠. 예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최근 경구용 펩타이드 플랫폼 오랄링크에 대해 러시아와 캐나다 특허를 등록을 했고요. 이스라엘 특허까지 확보하면서 기술 장벽을 계속 높이고 있대요. 결국에는 이러한 포지션들이 결국에 어떠한 글로벌 파트너링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기업도 물론 뭐 대장주라고 불리우고 있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펩트론 등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아직은 조금 몸집이 적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몸집 키워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꾸준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저는 여전히 매집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이 권리락 전 후와 이제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아쉽게 여기 즉 과거에 형성이 되었던 매물대 저항 구간을 이탈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저는 여전히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열린 결말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매집 포지션 충분히 보셔도 긍정적이다 라고 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당장 지금 위축될 수는 있지만 얼마든지 저는 여기서 눌렸다 반등한다 하더라도 7만원에서 최소 10만원 11만원까지 간다 몇 퍼센트예요? 30%에 50%입니다. 얼마든지 떨어져도 수익 날 수 있는 포지션들은 형성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어디에? 저희 문자 소통방에다가 DND라고 하나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따로 대응 관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010-8132-7765로 DND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관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소통방,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 소통방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추천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 종목 추천드린 내용들이 정말 너무나 좋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월요일날 저희 어디에서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군들의 결과물인데,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종목군들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뭐 아우토크립트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어떻게 됐는지 보시라는 거야. 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몇 시에 드렸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14,600원에 9시 20분에 드렸습니다. 자, 그 가격대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14,600원. 그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16,800원까지 갔습니다. 장중 상한가를 한때 기록을 했어요. 아쉽게 꼬리를 달았지만, 즉 여러분들이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군들도 만나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고 싶어요. 그 기회 어디에서 잡으시라고요? 저희 소통방에서. 보고 계시는 이러한 종목군들 다 어디 통해서? 저희 소통방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링크 솔루션 이런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장 시작하기 전에 드렸어요. 장 시작하기 전에. 근데 링크 솔루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링크 솔루션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 종목도 장중 한때 29.48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안타깝게 어디를 상한가를 몇 호가 남기고 6호가 남기고 떨어지긴 했어요. 그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종목군들 저희가 오늘 언제부터 여러분들에게 공략하시라고 했죠? 장 전부터 시초가에 여러분들 8시 54분에 여러분들에게 링크 솔루션 잡으셔야 됩니다. 시초가 이렇게 드렸죠? 그게 언제요? 여기에요. 여기.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44,000원 45,000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54,000원까지 갔어요. 이것도 20% 여러분들이 수익 챙겨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던 두 종목으로만 몇 %예요? 30% 넘게 하루 만에 여러분들에게 수익 챙겨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실 수 있다면, 스스로 공략하실 수가 없다면 오셔서 도움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통해서? 저희 소통방 통해서. 들어오시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알테오젠입니다. 32%, 현대차입니다. 46%, 현대차입니다. 14%, D&D 파마텍 104%, DIC 20%, 30% 이렇게 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꾸준히 뭐 해드리기 때문이에요? 관리해드리고 리딩해드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무료라고요. 무료.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가 있다. 부러워하실 게 아니라 이제는 제발 같이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종목 수익 인증입니다. 프로님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올려드립니다. 수익 나셨대잖아요. 이렇게 돈 벌어 가셨대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일까요? 정말 많습니다. 처음 추천 매수부터 체험 빠짐없이 참여했더니 이런 결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새 너무 불경기에서 힘들었는데 만나게 돼서 특별 종목 받고 이렇게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 경험을 해보세요. 괜히 특별 종목이 아니다, 괜히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얘기 드리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왜? 이 많은 후기들을 보세요. 한두 분이 올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한두 분이 적어주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후기 함께 만드는 그 과정을 함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10-8132-7765로 문자 소통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 소통방 입장해 주실 수 있습니다. 소통방은 뭐다? 이 종목들이다. 이거 여러분들 다 만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나는 그냥 D&D 파마텍에 대해서 나는 대응 관점 원한다. 그러면 역시나 D&D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유튜브 종목군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략하는 종목군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냥 편안하게 저희가 사인 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세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 상담이 있으시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십시오. 저희가 어차피 다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제발 늦지 마십시오. 아까도 보여드렸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남은 2025년 이제 12월도 벌써 10일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남은 3주 빡세게 돈 벌어 봅시다. 아시겠죠? 기다리고 있을 테니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